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 기준으로 제 채널의 구독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인데요. 앞으로 정말 1000명 넘어서 제가 그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유튜브 영상 앞에 뭐 구독해주세요, 뭐 구독이 아니라 구독과 추천 부탁드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해를 못했냐면, 좋으면 구독하겠죠. 좋으면 구독할 테고, 굳이 뭐 구독하라 그런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조차도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그 막 유혹을 항상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분석 통계를 보면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거의 5대5로 구독자와 비구독자가 있다는 얘기는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지금 50%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밑에 지금 여기 보면은 구독해서 응원하자, 뭐 이렇게 뭐 먹어서 응원하자, 일본 식품 아니고 제 채널을 구독해서 응원하자, 이거 패러디로 제가 하나 붙였는데, 구독해서 응원을 좀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미 지인들이 한번 와서 쫙 구독을 하셨고, 다른 분들도 저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구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잡설은 끝났고 오늘 할 얘기는 에자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에자일 마법의 단어죠. 어떻게 보면 유행이 조금 지났다라고도 볼 수 있고, 거의 뭐 한 10년 전부터 에자일을 모르면 거의 뭐 약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 뭐 그런 약간 추세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약간 시들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에자일 방식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에자일이 뭐 사업상에서도 쓰이겠지만 주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조직에서 에자일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쓰이죠. 에자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에자일은 방법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철학이자 문화가 에자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직의 어떤 유전자와 문화와 철학이 에자일이 되지 않으면 에자일에서 하라고 하는 온갖 기법들, 뭐 칸반이니 뭐 스크럼 미팅이니 XP 프로그래밍이니 뭐 스프린트니 스크럼 마스터니 뭐 피오니, 이런 모든 얘기가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와 철학이 뒷받침돼서 이걸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런 기법들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얘가 안 됐는데 이런 것들 기법들만 가져와서 에자일을 한다라고는 이제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여러 기업을 거쳐 오면서 진정한 에자일을 하는 회사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철학과 문화가 돼 있는 기업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번에 들어간 직장에서는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가 조금 듭니다. 그걸 이제 이유를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자, 그러면 에자일은 문화와 철학이자 어떤 유전자다, 세부 기법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 그 다음에 할 얘기, 왜 이런 문화가 아니고 이런 유전자가 아니고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뭐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 회사는 그걸 못하는 회사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그때 제가 지난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한 그 일반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B2B와 B2C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자일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율성, 고객과의 협업, 밀접한 인터랙션, 유동성 뭐 이런 것들로 뭉쳐져 있는 게 에자일입니다. 컴퓨터 어떤 프로젝트 개발 관리론이 발전해 온 방향을 보면 방향성이 명백하죠. 어떤 걸 해봐도, 계획을 아무리 짜고 뭘 해봐도 다 변하더라는 거죠.
모든 게 다 변하더라. 다 바뀌더라. 근데 안 바뀌는 게 한 가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뭐든지 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변화라는 걸 인정하고 가는 게 애자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B2B 얘기가 왜 나왔냐? B2B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좀 엄격하죠. 왜냐하면 계약서 베이스로 이때까지 이런 일을 반드시 해주세요 했는데 애자일 뭐 유동적이고 유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그 여지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면 B2B에서 보통 수주를 해서 들어가서 그런 여지가 없다라는데 그러면 당연히 애자일이 이런 방식 이렇게 사용 못하는 데서보단 애자일 쓰니까 좋아지더라 뭐 이러니까 이렇게 발전해 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B2B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폭포수 모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폭포수 모델 이렇게 시퀀셜로 쫙 가다 보니 BRD 사인오프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BRD 사인오프가 뭐냐? 비즈니스 리콰이어먼트 다큐먼트를 사인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왜 사인하느냐? 계약 베이스니까 우리가 개발하기 전에 고객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고객님들이라고 하면 안 되나? 고객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요거 맞죠? 확실하죠? 이것만 해주면 되죠? 나중에 딴 소리 안 할 거지? 돈 줄 거지? 라고 해서 하는 게 BRD 사인오프예요. 자, 그러면 문제점이 그 고객 프로젝트를 발주한 고객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뭐 하다 보면 이게 뭐 빠졌네? 이건 부족한데? 뭐 이러고 싶은데 갑자기 막 문서를 들이대면서 막 BRD 사인오프를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기 싫겠습니까? 그 사인을 찰필 미루죠. 찰필 미루면은 당연히 이때 BRD 사인오프가 돼서 확정된 걸로 개발을 하고 뭐 개발이 끝나면 뭐 검수를 받고 그러면 돈도 받고 뭐 이러는데 이게 뒤로 밀리죠. 근데 사실은 애자일 방식에서 야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어. 그냥 지금 그냥 대충 얘기해봐.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바꿀 거야 라고 하면 굳이 고객님들 입장에서도 이거 사인오프 안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사인오프란 과정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B2B에서 이런 식으로 애자일 하기 힘들죠. 왜냐면 수주하는 회사에서는 일정이 정해져 있고 시간 정해져 있고 인력이 정해져 있고 그게 모두가 돈으로 비용이란 걸로 환산되는데 고객이랑 옆에 앉아가지고 뭐 애자일 방식으로 하면서 뭐 유연하게 해줄게 이러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약간 B2C를 하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고객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제 얼굴에 침 뱉길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아티클도 있어요. 왜 B2C를 하는 사람들이 멍청해지는가 뭐 이런 아티클도 있는데 대부분 고객이 약간 멍청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드에서의 어떤 복잡성과 유연함을 다루는데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이런 프로덕트 사이드에 있는 정합성을 맞추고 계획성을 맞추고 하는 쪽으로는 조금 좀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보통 그 SI, 을이라 불리는 회사의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브릴리언트합니다. 뭐 번쩍번쩍 좀 이렇게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객이 잘 도와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 비즈니스 현업이 엄청 바쁘죠. 근데 언제 옆에 앉아가지고 막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인터랙션 해주고 뭐 그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B2B에서는 예전에 제가 그 대기업 다닐 때 B2B 대기업 다닐 때 그때 PM이 뭐 우리 애자일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스크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애자일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스크럼 하면은 애자일입니까? 애자일 아니죠. 그러니까 B2B에서는 애자일 하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럼 제껴두고 B2C는 애자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필연적인 게 좀 있어요. B2B는 애자일 못해라고 얘기했잖아요. B2C는 애자일로 할 수밖에 없어 라는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죠. 왜 B2C는 애자일을 할 수밖에 없냐면 말 그대로 내 비즈니스를 갖고 가고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비즈니스와 프로덕트가 같이 협업을 하잖아요. 그럼 애자일에서 말하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현업이랑 협업하면서 계속 이터레이션 돌면서 아이디어 발전시키고 피드백 받으면서 인크리멘탈한 구현을 해나가고 애자일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상황이 바뀌는 데 따라
그 비즈니스 우선순위가 막 바뀌고 그럼 프로덕트에 요구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에자일에서 말하는 변화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변화에 유연하게 우린 대응해야 되고 고정된 건 없고 그냥 에자일이 이 환경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에자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직하는 회사에서 에자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했다는 게 B2C고요. 그럼 제가 이전 회사도 B2C였는데 왜 에자일 안 됐냐? 사공이 너무 많아요. 사공이 많다는 얘기는 제가 관료화에 대해서 이후에 또 다른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지만 사공이 많다는 얘기는 사람이 너무 늘어났고요. 그것 때문에 관료화가 진행돼서 의사결정이 느려지고요. 속도가 느려지고 그 다음에 에자일의 특성, 빠른 의사결정, 밀접한 인터랙션. 에자일 팀은 7에서 9명으로 그 스크럼 팀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요건을 맞출 수가 없고 에자일 팀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그 에자일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세이프 등등의 에자일을 대규모에서 하는 방법론이 나오는데 그것도 정말 약간 돼지목의 진주목걸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에자일이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에자일을 대규모에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방법론을 제시한 건데 제가 뭐 깊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그냥 돼지목의 진주목걸이 막 그냥 안 어울리는데 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래서 이번 회사에서는 규모도 적당하고 이 적당한 규모의 팀이 회사 전체의 서비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고 B2C이고 하다 보니까 에자일이 필연적이면서 에자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한번 정리하고 가면 에자일은 철학과 문화,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구조에 따라서 에자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또는 필연적으로 에자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에자일을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다음 얘기할 거는 사람이죠. 사람의 문제죠. 사람의 문제란 건 뭐냐면 에자일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브한 가정이란 게 맥그리거의 X 이론과 Y 이론을 보면 X 이론은 사람은 막 이렇게 채찍질 해줘야 뭔가 잘하고 이렇게 바짝바짝 쪼아줘야 되고 이게 맥그리거고 그 맥그리거의 X 이론이고 Y는 사람은 자율성을 갖고 있고 동기부여가 되고 뭐 이렇게 스스로 할 때 뭐 잘하고 너무 좋은 얘기, 고차원적인 좋은 얘기죠. 근데 에자일 이론은 요 Y 이론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동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그 파레토 법칙 2대8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자율성 있고 좋은 사람이 2면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8은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물론 처음에 7에서 9명인 팀에는 사실 무임승차를 하면 서로 간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될 확률이 좀 높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게 규모가 중요하다는 게 그런 소규모에서는 서로 간에 자율성이 확보되고 약간 감시 체계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2대8 법칙이 통계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이 자율적으로 잘하는 사람, 8 무임승차하는 사람 하면 에자일의 기본 원리 자체가 작동을 안 합니다. 에자일은 진짜 자율적으로 내 일을 알아서 잘하고 일정을 잘 정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 일도 같이 도와서 하고 뭐 이런 어쨌든 그런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게 에자일인데 그 다음에 점차 팀이 성장하고 뭐 이런 게 에자일인데 그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뭐 다 국가대표급 선수들이면 좋을 텐데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빗종 개살구 같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에자일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다 하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에자일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다릅니다. 해석이 다르다는 거는 자, 에자일이 나온 이유를 생각을 해볼게요. 에자일은 왜 나왔을까요? 아, 그냥 멋진 방법론이라서? 아니면 개발자들이 좋아해서? 개발자들이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뭐 쿨해 보여서? 다 틀렸죠. 다 오답이고요. 에자일이 나온 이유는 비즈니스의 중요한 가치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에자일이 나온 겁니다. 그 외의 모든 거는 이거를 지원하는 부차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개발자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 개발자는 스스로 할 일을 결정하고 일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프린트 안에 못하는 거는 그 다음 스프린트로 넘길 수 있고 뭐 자율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포함해서 말하면 이거를 개발자 쪽에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하죠. 지속 가능성 좋죠.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이 속도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달릴 수 있다. 팀이 달릴 수 있고 속도는 점차 빨라진다. 좋은 얘기죠. 근데 이 지속 가능성조차도 비즈니스 가치를 빨리 창출하기 위함이죠. 지속 가능한 팀이 점차 발전을 해나가야 비즈니스 가치가 잘 창출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속 가능성 없이 미친 듯이 일을 많이 하고 오버클럭을 하면은 뻗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팀이 뻗어버리면 비즈니스 가치는 빨리 안 나오겠죠. 여기가 무너져 버리면. 그래서 모든 건 비즈니스 가치를 빨리 달성하겠다는 목표하에 에자일은 모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이제 약간 동상이몽이죠.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장님이 코끼리 다리 이렇게 만지듯이 하는 건데, 비즈니스에서는 에자일을 도입하면서 하는 기대가 굉장히 크죠. 에자일 무슨 변화가 와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스프린트 단위로 산출물이 나오면서 뭔가 빠르게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에자일 해야 돼, 우리는 에자일 해야 돼 얘기를 하죠.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에자일은 개발자가 마음 편하게 일하고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개발자에게 결정권이 주어진 그게 에자일이야. 서로 간에 자기가 좋은 쪽만 보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비즈니스 사이드와 개발 프로덕트 사이드에 굉장히 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쪽만 서로 간에 보니까 괴리가 생기는 거, 이게 또 에자일의 힘든 점일 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문제가, 에자일이 그 추구하는 기법들이 굉장히 지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포인트를 매기라는 것도 산정하는 게 정말 어렵고요. 그 다음에 매번 벨로시티를, 속도를 그러니까 측정해서 그걸 끌어올려야 된다, 팀의 벨로시티를 올린다는 것도 어렵고, 또 스프린트마다 산출물을 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XP 같은 걸 도입해서 항상 코드 리뷰를 서로 간에 해주고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고 뭐 이런 기법들이, 얘기하는 기법들이 굉장히 지키기 어렵거나 또는 하나하나를 보면 별거 아닌데 그 프랙티스들을 모두 따르기에는 그 자체로 굉장한 오버헤드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자일을 하다 보면 약간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에자일을 이제 제대로 하는 회사도 전 본 적이 없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자일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자일이 장점을 줄 때는 특수한 환경이, 조건이 딱딱 맞아 떨어졌을 때, 지금 이번 제가 옮긴 회사에서 말했지만 비즈니스와 그러니까 B2C를 하는 회사면서 규모가 적절하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고 권위가 거의 없는, 관료화가 아직 되지 않은 조직에서는 에자일이 정말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자일에 대해서 제가 단점만 되게 얘기하고, 장점은 끝에 뭐 그런 회사에선 쓸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장점을 제가 약하게 말한 건 아니고요. 그런 회사에서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는 에자일은 정말 뛰어난 어떤 철학이고 거기서 주장하는 기법들도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면, 전가의 보도는 없습니다. 환경, 문화, 이 사람들의 어떤 유전자, 일하는 방식도 물론 그 회사의 어떤 특성과 유전자 때문에 생긴 거겠지만요. 그거에 따라서 워터폴이 좋을 수도 있고, 워터폴과 이터레이션을 섞은 방식이 좋을 수도 있고, 에자일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전가의 보도가 없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어떤 방식이 적합할지 그거를 잘 선택해서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해서 쓰시는 게 아마 프로젝트 진행할 때 성공률을 높이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